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1519년 명정덕 14년 경영관을 소대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정의 법제를 마땅히 준수해야 하나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거행하지 못하니 만일 적임자만 구한다면 이도로 좋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하매 시독관 송호지가 아뢰기를 육조의 판사들을 오래 맡긴다면 한 관사의 속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호주 판사 고 형사는 유독 오래 맡아왔기 때문에 온 관사의 일을 잘 아니 이로 본다면 형조의 옥성은 더욱 오래 맡겨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조도 오히려 이래한데 더구나 방백의 소임이겠습니까 하였다.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신년의 짐짓 강간죄를 면하게 한 죄는 마땅히 율례로 논해야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관찰사를 오래 맡기면 마땅히 시기의 형편으로 결단해야지 재촉하여 시행할 것이 없다. 나머지는 또한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상이 폐주 때에 폐단 부리다 사변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하려고 하니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폐주 때는 비록 문무과 출신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방사하여 불법을 범한 자들이 많았으니 더구나 무식한 사람들이 무슨 소견이 있었겠습니까? 노아 번임이 가할 듯 합니다마는 그 중에는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주인을 능멸하여 강상죄를 범한 자가 또한 많은데 지금 분별하기가 어려워 비록 죄가 가벼워 석방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별할 수 없으니 모두 놓아줄 수 없습니다 하고 신용계 이 장군은 의논드리기를 분별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가까운 도로 양이해야 합니다 하고 안당 이 요청은 의논드리기를 놓아준다면 형정이 잘못되게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분별하기 어려우면 놓아줄 것이 없다 하였다.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서교에 행행하여 관가하고 망원정의 거가를 멈추고 수전을 관람하다. 서교는 서대문 밖을 말한다.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 언어의 졸기 특별히 부의를 하도록 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언호는 어둡고 고집스러우며 밀리는 사물을 감당할 재간이 없어 문서가 누적되니 서리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하루 전에 갑자기 졸하니 사람들이 말이 중악하다였다고 하고 들으는 소주를 지나치게 마시다가 죽었다고도 했다. 중악은 흥분하다 까무러치는 것을 말한다.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전라도 전주에 우박이 내리다. 심장마비인 것 같다.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영관을 소대하였다. 상이 그래 임하여 이르기를 이 대문에 천하의 일이 진보되지 않으면 후퇴한다고 말했다. 성인들이 벌써 이미 크게 다스리고도 오히려 다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더구나 성인의 다스림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니 어찌 여유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시독관 송호지가 아뢰기를 물은 나라 다스리기를 만일 이만하면 족하다 여긴다면 반드시 쇠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요선의 다스림처럼 되지 못한다면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10호의 고을에도 반드시 충신스러운 사람이 있는 법이어서 현명한 인재가 꼭 있는 것인데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능히 하나의 현명한 사람을 기용한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추천하여 끌어들이게 되는 것인데 만일 아는 사람만 쓰고 만다면 너무 좁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며 호지가 아뢰기를 무릇 인재란 기국이 같지 않아 쓰기를 각각 마땅하게 해야 하는 것이요
만일 한 사람에게 구비하기를 바라면 구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성왕이 주공에게 위임했었는데 주공이 밥 먹다 3번씩이나 밥을 뱉고 목욕하다 3차례씩이나 머리를 거머 잡고 손님을 대접하러 나오는 부지런함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어진 인재를 다 등용하게 된 것이요. 정성된 사람은 주공의 뜻과 같이 한 후라야 되는 것이다 하며 호지기가 아뢰기라. 대신은 과연 주공과 같이 해야 되는데 다만 주공은 큰 성인이어서 지금은 구독할 수 없으니 현명한 선비 중에 가장 우월한 사람을 가려서 등용함이 또한 가합니다 하였다. 징조치로 36권 중종 14년 5월 2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형조판서 김정희 어머니가 늙었기 때문에 상소의 직을 그만두고 복량하게 해주기를 바라되 말이 매우 간절하고 지극하였으나 돈유하고 윤호하지 않았다. 징조치로 36권 중종 14년 5월 25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황해도 해주 민가의 병아리 한 마리가 발이 넷 달리어 두 발은 정상이나 두 발은 거꾸로 꼬리 위로 나왔는데 발 돋는 데는 서로 붙었다. 진조실화 36권 중종 14년 5월 25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화 36권 중종 14년 5월 26일 모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화 36권 중종 14년 5월 2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동지사 조광조가 글에 임하여 아뢰기를 뭇 소인들이 틈을 노려 이간할 때 재상된 사람들이 모름지기 자기의 지향을 정한 사람이라야 능히 위의스러운 때에 국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니 사람을 평상시에 보아서는 알 수 없으나 평소에 정직하고 관계한 사람은 다른 때에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라고 유독 모두 현명한 것도 아니며 지금 사람이라도 또한 모두 현명하지 못한 것도 아니요. 대저 군자는 외로운 몸을 특별하게 세워 오직 국가의 근심만 하고 조금 더 화란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자가 화를 만나게 되면 국가는 따라서 멸망하는 것이니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의 자취를 상상께서 유의하시어 깊은 밤에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인이 죽은 뒤에 두어 달이 못되어 군자는 물러가고 소인들이 진출했으니 그 기미가 관계 있음이 이러한 것이다. 하자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이때의 대신이 여대방 범순인 같은 사람이 있어 부족하지 않았었으나 철종의 혼매함이 이러했으니 본래부터 선인에게 의심이 있던 제현들이 또한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대신이 된 사람은 이미 국가의 몸을 맡겼으니 위이스러울 때는 마땅히 힘을 다해 구원해야 하고 몸을 보존할 계책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집이 박수문이 이 세홍의 일을 논하자 광조가 아뢰기를 이 사람의 마음가짐을 신이 진실로 자세히 압니다. 점청을 부정으로 삼는다는 것이 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신등이 이토록 논하게 되는 것은 다만 그의 마음가짐이 지극히 음흉하고 험악하여 부자간, 부부간의 천륜에 있어 매우 배려한 짓을 하고 또한 선량한 사료들을 모함하려 해치려 하기를 원수처럼 하니 만일 시종이나 대간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마땅히 사의로 내쳐야 합니다. 신의 집이 그의 집과 서로 가깝기 때문에 신이 유생 때부터 함께 접하여 이야기했는데 그의 말하는 것을 듣건대 지극히 흉악했고 지금 입시한 이 영경도 아는 일이지만 비록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의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니 만일 이 사람이 등용되어 그의 심술을 부리게 된다면 한 손으로 선량한 사료를 모두 쓸어버리려 할 것입니다. 대간이 논하는 일이 더러 중지된 것이 있기는 하나 이 사람은 결코 사패나 둘 수 없는데 이런 일을 오래도록 유난하시어 세월만 연장하니 상하의 정이 서로 믿지 못하는 듯합니다. 하니 연경이 아뢰기를 신은 절친한 사이인데 어찌 차마 말하겠습니까? 하니 광조가 아뢰기를 세홍이 만일 관세에 있는 요직에 있게 된다면 비록 연경이라 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자신이 담당하여 말할 것이지만 지금 하는 벼슬이 과연 기묘하지 않기 때문에 아뢰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다. 연경이 전의 일을 의논하자 당이 아뢰기를 근래에 유학을 승상하고 도를 중히 여겨 인재 양성하기를 과연 지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표될 만한 사람을 구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릇 유생들 가르치기를 법령으로만 몰아세울 수 없고 현명한 사표를 구득한 후에 자연히 따라서 흥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부재학 김식이 과거에 겁자여 못하였을 때 사림들이 모두 대사승이 되었으면 하여 마치 송나라 때의 손복과 같았었는데 마침 과거의 급자에 사승이 되고 조광조가 또한 동지가 되므로 유생들이 모두 가서 모이려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시간부재하게 되고 광조는 대선이 되어 자주 가지 못하게 되면 재생들이 모두 실망했습니다. 부재학은 명사들 중에서도 또한 될 만한 사람이 있지만 사표에 합당한 사람은 조중조에서도 또한 드물게 있어 세종대에는 김구, 김말뿐이었습니다. 윤탁이 비록 물망은 김식에 미치지 못하지만 순직하고 박학한 사람이어서 수 동지가 될 만도 하고 식은 대사성을 배배하기가 가합합니다. 또한 식은 경영관으로 있기에 합당하니 대사성으로 경영관을 겸임하여 평소에는 성균관으로 사진하다가 때로는 더러 경연에 입참하도록 함이 편리하겠습니다. 선조 때의 여전히 이 학을 알기 때문에 성균관으로서 때로는 더러 경연에 입참하였고 김은기는 또한 예조 정랑으로 입참했었으니 이는 또한 조종조에도 하던 일입니다. 부재학은 승지 김구, 예조 참의, 신광한 같은 사람이 모두 될 만합니다. 근래에 문관으로서 명망 있는 사람으로 겸관을 삼아 왔다 갔다 하게 했었는데 직무가 한간 틈이 없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 해지했었으나 이번에 김식, 윤탁, 이득전으로 하여금 올해 그 자리에 있도록 한다면 과연 자연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저의 뜻도 그러하다. 다만 홍문관은 중요한데 식이 경영관이 된 지 오래지 않았으니 지금 갑자기 개정함이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며 당이 아뢰기를 사유는 누구나 알 수 있으니 제2유들에게 신임받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균관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것이어서 인재가 모두 여기에서 배출되고 외관에게 경영관을 겸임시키는 것이 또한 조종조의 고사인데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하였다. 등조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7일에는 개미 두 번째 기사 주와 이정, 신, 용계가 병을 이유로 차자를 올려 사직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로부터 노승한 대신이 묘당에 있으면서 이를 도모한 후에야 그 나라가 다스려졌는데 근래 대신들이 들어는 병, 들어는 다른 일 때문에 서로 잇따라 사직하여 내가 매우 편치 못하니 경은 사직하지 말라 하고 재차 사직하였으나 연호하지 않고 이어 수를 내렸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7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신상 등이 아뢰기를 부재학 김식을 조정의 의논 및 유생들의 의논이 모두 사표가 될 만하다고 합니다. 경영관이 비록 중하기는 하지만 이는 다른 맡은 만한 사람이 있고 대사성의 소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대사성으로 경영관을 겸임하면 양쪽 다 편리하겠고 윤탁은 수 동지로 전임시켜 전대로 사진하게 함이 좋겠습니다. 또한 듣건대 조광조가 이리 분주하여 동지를 사임하기 청함으로 동지 두 사람을 채직하도록 하셨다는데 동지 하나는 비록 늘 사진하지 못하더라도 직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개정할 것이 없으니 채직하지 마소서 하니 잔교하기라. 이조 및 대신들이 모두 식을 대사성으로 삼을 만하다고 한다. 그러나 부재학도 또한 가려서 차임해야 하니 9일에 부재학될 만한 사람을 구하게 되거든 식으로 대사성을 삼음이 어떠하겠는가. 또한 대신들이 비록 윤탁의 물망이 식만 못하다고 하지만 또한 교회할 수 있으니 비록 잉임하더라도 될 것이다. 또 홍문관원이 아니고서 경영관을 겸임함은 옛 전례가 없다. 조종조의 유진이라는 사람이 또한 외관으로서 진강했었으나 경영관을 겸임하지 않았었으니 지금 겸임시켜 진강하도록 할 것이 없다 하며 신상 등이 아뢰기를 식으로 대사성을 삼음은 이미 내린 성명이 있고 또 부재하게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전을 고찰하건대 경영관은 본래부터 일정한 수가 없고 영사는 대전에 단지 3명인데 정일품 관원이 있으면 이런 법에 구애받지 않고 겸임하여 그 수가 셋이 넘었으니 지금 비록 대사성이 경영관을 겸임하게 하더라도 방해로울 것이 없고 비록 겸임하지 않고 경영관으로 입참하더라도
하도록 하더라도 또한 됩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7일 신기민 네 번째 기사. 김세필을 2조 참판으로 연탁을 쓰 동지 성균 관사로 정순붕을 승종원 동부 승지로 김구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김식을 성균관 대사승으로 삼았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듣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정은 민회현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상께서 만개의 번거로움 속에서 신년의 주안을 친히 보실 수 없으니 대신으로 하여금 보고 의논해서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하여 감히 망령된 말로 성상의 뜻을 부회하여 대간의 채통을 잃었으니 채직하소서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9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9일 신유 네 번째 기사. 간원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9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대선 조광조 등이 온 사의 의견으로 아뢰기를 국가의 큰 일이라면 재상과 대간이 마땅히 서로 가부를 논해야 하나 신년의 일은 사정을 쓴 것이 분명한데도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했으므로 신등이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사직을 청합니다 하니 상이 즉시 인견하자 광조가 아뢰기를 신년이 범한 죄가 지극히 중하기는 하나 단지 한 조사가 사정을 쓴 일이고 대신의 일은 아닌데 신등의 온 사가 사직하기에 이르니 상상께서 반드시 신등을 지나치다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깊이 생각해보건대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은은 이 운과 혼인한 집이고 강간한 사람 보소는 운의 첩과 형제간이니 이 때문에 사정을 썼다는 것을 꼭 알 수는 없지만 또한 사정을 쓰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신등의 생각에 성상께서 만일 주안을 보신다면 반드시 경악하시리라 여겼는데 도리어 신은이 사정 쓴 것을 알 수도 없다고 분부하셨습니다. 보손이 매우 강한하고 부의 종들이 또한 신년의 뜻을 받았을 것이므로 간부를 협박 공갈하여 옥사를 만들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사대부들도 또한 형장을 두려워하는데 더구나 무식한 부녀자이겠습니까? 비록 태형의 죄인이라도 관리가 용이하게 추문하게 할 수는 없는데 더구나 큰 옥사이겠습니까? 또한 이미 관찰사에게 보고하자 관찰사가 불과함을 알고 도로 다시 추문하도록 하였는데 또한 억지로 화간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지금 또 듣건대 대신들에게 하문하셨다는데 만일 국가에 결단하기 어려운 조종의 헌장을 고치는 일과 같은 것이라면 모른적이 대신들과 서로 가부를 의논해야 하지만 사체가 이러하니 이는 큰일이 아닌데다가 신년의 정상이 이미 드러났고 법사의 관원이 모두 또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대신들의 결단만 취하려 하시니 공론이 시행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연의 죄는 장 100, 유 3천리가 과중하기 때문에 장 80과 고신을 빼앗아 속바치게 하는 것으로서 죄 주었던 것이다. 그의 초안을 보건대 간무의 조사의 강간이란 말이 없었다. 이를 대신들에게 보여주었음은 내가 과연 사정을 썼음을 알지 못했으이나 유 3천리는 사형죄의 다음이니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함이 또한 무방하다 하였다. 이어 전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29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관계부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참새 알만하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3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윤원필 장령 기준이 전의를 논하니 상이 영사 신용기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신년의 일을 대신들의 뜻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며 용계가 아뢰기를 그의 초안을 본데 과연 소루했습니다 하고 지사 남고는 아뢰기를 사건의 전말을 신이 미처 듣지 못하였지만 강간을 화간으로 한 것은 과연 잘못이니 사정을 썼는지 여부를 마땅히 신년을 끝까지 추문하여 주의를 정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헌부가 바이오로 추문하는데 내가 현재까지 추문한 대로 조율하도록 명했다 하며 특징관 고 형산이 아뢰기를
추문을 끝낸 다음 주의를 결정한다면 연이 과연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간부가 공소란 말이 조금이라도 간간이란 말은 없었으나 신현이 과연 잘못한 것이니 지금 의논하면 주의를 더해야 할지 여부를 의논하려는 것이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상상께서 신현이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했느냐고 여기십니다만 이는 염치를 장려하는 아름다운 뜻이니 만일 끝까지 추문하에 사정 쓴 것을 알고 죄준다면 그도 또한 달가운 마음으로 죄를 받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끝까지 추문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행정실화 36건 중종 14년 5월 3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장원의 아뢰기를 대사성 김식은 이미 경영관을 겸임했으니 홍문관에서도 숙직하며 진강에 대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그리하라 잔교하였다. 행정실화 36건 중종 14년 5월 3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신현의 일을 아뢰니 잔교하기를 신현의 일은 나도 또한 그의 추 어느 번이 과연 사정을 쓴 것 같았다. 그러나 나의 당초 생각에는 연이 대건과 시종으로 드나들던 사람인데 어찌 그런 짓을 했겠는가 하여 이래서 죄주지 않으리 한 것인데 법사가 나아가지 않은 일로 본다면 연이 헌부가 문초받으러 나오라 하였으나 나가지 않았었다. 사대부가 할 짓이 아니니 과연 무식함이 심한 일이다. 주 오게 내리고 아울러 법사에 나아가지 않은 연유도 주문하라 하고 또 정원에 전교하기라. 연의 소위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일찍이 대간 시종을 지낸 사람이 어찌 감히 이럴 수 있겠는가. 이러본다면 또한 반드시 망명도 어렵게 여기지 않을 것이니 시급히 잡아가두라 하였다. 중조 7월 36건 중종 14년 6월 1일 개회 첫 번째 기사 경영관을 소대하였다. 시간간 이청이 지도의 근본은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기에 달렸음을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동중서의 말이 마음을 바로잡아 조정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로잡아 백관을 바로잡으며 백관을 바로잡아 만백성을 바로잡는다 했는데 임금이 만일 마음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스려 가겠는가 하였다. 중조 7월 36건 중종 14년 6월 1일 두 번째 기사 형조판서 김정이 아뢰기를 견마 같은 신하의 나이가 지금 겨우 30 남짓이요 또한 자질이 매우 오묘한데 어찌 전내나는 사람을 육경의 자리에 두어 이토록 외람되이 승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지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네 차례 사직하였으나 사양하지 말라도록 하고 수를 내렸다. 중조 36건 중종 14년 6월 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전일 헌부가 아랜 신년의 일은 매우 놀라우니 사정을 쓰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하매 대선 조광조가 이르기를 신년의 일은 사정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에 기강이 있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매 지사 이 장군이 아뢰기를 신의 초안을 보건대 과연 신년이 죄가 있는데 다만 국문할 때에 정신이 멍하여 대답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정의 기강은 신현의 일 하나 때문에 갑자기 해이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강을 어째 신현 한 사람의 일 때문에 해이되었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이미 법사로 나오라는 명이 내렸다면 즉각 국문에 나아가야 하는데 거역하고 나아가지 않았으니 참으로 할 말이 없다 하였다. 헌납 이 연경이 이 글에 임하여 아뢰기를 신종실록 때문에 사관, 범조우, 여대방 등이 모두 큰 죄를 입었습니다. 대저 사관은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만일 소인이 그 사이에 끼면 직필하는 군자를 모의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했습니다. 지난 폐조 때 유자광이 성종실록 때문에 지극히 참혹한 살인들의 화를 조성하였었는데 이는 모두 사관의 일을 누설했기 때문입니다. 여사의 사국이 몹시 허술합니다. 정원에는 곧 주서 할림이 있는 곳인데 문관들이 의뢰에 모두 드나들어 시끄럽고 요란하니 사국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조광조는 아뢰기를 예적의 사관은 반드시 공론을 견지하고 시비에 밝은 사람으로 하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한결같이 새로 급제한 사람에게 맡기니 어찌 모두 시비에 밝고 공론에 견지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함은 불가하니 신의 생각에는 춘추관 당상이 현재의 사제가 있는 사람 중 시비에 밝고 공론을 견지할 사람을 가려서 하되 수시로 드나들며 검찰한다면 거의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한림 등을 고풍 핑계로 오로지 말단 관료에게만 맡기고
상관들은 돌보지 않는데 이는 매우 옳지 못하니 무릇 이를 기록할 때 함께 서로 의논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한림들이 늘 써가는 것은 시정기인데 그 당상으로 하여금 따로 검섭을 삼은 것은 조종 때의 법이요 지금도 홍문관 교리 이상의 관원을 상좌 검섭이라 합니다. 사관의 소임은 매우 중하여 임금의 동태 및 경연에서 강론하는 것을 쓰지 않는 것이 없는데 사관으로서 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법사도 또한 검찰할 수 있다며 기사관 신잠이 아뢰기를 신이 사관으로 경련에 입시한 지 이제 지금 겨우 4, 5일인데 사관의 떠나다는 것을 보건대 매우 온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제1 늦게 입시함은 그다지 방해롭지 않으나 가장 먼저 나가면 매우 불가하니 신의 생각에는 경련관이 모두 나간 다음에 나가는 것이 사관의 채통에 맞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과연 지당하다. 하며 영사한당이 아뢰기를 뒤에 나와야 한다는 말이 과연 옳습니다 하였다. 시독관 송호지가 그래 임하여 아뢰기를 이 대문의 풍경이 좋을하자 제가 제전에 친림하였다 하였으니 대우를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요사이 듣건대 영의정 정광필이 병이 위독하다고 하니 상께서 마땅히 내신 내 일을 보내 문방하셨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자의 대신이 병 나면 반드시 승지 사관을 보내 문병하는데 다만 영의정의 병 증세는 내가 미처 듣지 못했다. 옛 임금들이 들어 친림하여 문병하는 이가 있었으니 이런 예절은 후세에도 또한 거행해야 하고 조중조에도 또한 이런 예절이 있었다 하며 연경이 아뢰기를 고금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대신의 병을 친림하여 문병함이 어찌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당은 아뢰기를 이는 대신을 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종조에 또한 친림하여 문병하고 종실의 집에서 친제하려다가 마침내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고금의 사세가 자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였다. 진조실로 36권 중종 14년 6월 2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개하였다. 사관이 뒤에 나와야 한다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니 삼공들과 의논하고 또 사국이 허술을 한 것은 매우 불가하니 춘추관 당상으로 하여금 검거를 겸임하도록 하라. 진조실로 36권 중종 14년 6월 2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전개하였다. 영의정이 병이 낫기에 이미 사관을 보내어 문병했고 요사는 실로 그렇게 심한 줄을 몰랐으니 시급히 사관을 보내 문병하고 또한 내 이로 하여금 진찰하여 약을 지어 내리도록 하라. 증조실 36권 중종 14년 6월 2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사관이 뒤에 나오는 것이 합당한지에 관하여 의계하였다. 장광필은 비록 전에 하지 않던 것이지만 또한 시행함이 좋겠습니다 하고 신용기는 전에는 임사홍이 사득한 말을 텀을 놓으렸다 아뢰었고 지금은 비록 그런 일이 없지만 뒷날의 표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시행함이 가하겠습니다 하고 안당은 신흥경연에서 이미 아뢰었는데 시행함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이제부터는 사관들이 뒤에 나오도록 하라 하였다. 준조실호 36권 중종 14년 6월 2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36권 중종 14년 6월 3일 얼축 첫 번째 기사 경영관을 소대하다. 중조실호 36권 중종 14년 6월 3일 얼축 두 번째 기사 형조판서 김정희 아뢰기를 신과 같은 사람은 입에서 아직도 전내가 나고 또한 출중한 재주가 없어 학식이 천박한데 출신한 지 오래지 않아 당상으로 승진하였고 또한 얼마 안 되어 하루아침에 높은 자리로 발탁되었습니다. 또 지금의 사세를 성사께서 어찌 알지 못하시리까? 비록 배척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언연중 한스러운 점이 있어 신은 결코 이직을 맡을 수 없으니 시급히 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골라서 발탁에 쓴다면 인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만일 혹시라도 맞지 않는다면 자연히 공론이 있을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며 정이 또 아뢰기를 요사이 보건대 이품이나 삼품으로 승진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당초 그 사람이 기국을 헤아리지 않고 임용하여 그 사람들이 모두 인망에 차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인망에 차도록 양성하여 임용한다면 모두 크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식견 있는 사람들이 깊이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이 마땅히 말할 일이 아니요. 다만 신 같은 사람은 채직되지 않으면 장차 쓸데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여 반복해서 간곡하게 사양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정이 또 아뢰기를
신이 반복해서 생각해 보니 기필코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이들로 대신을 삼았으니 어찌 인정에 맞겠습니까? 지금 물정을 어기다간 화가 장차 미치게 될 것입니다. 신의 몸 하나는 비록 아까울 것이 없지만 장차 하늘의 화와 사람의 형벌이 미치게 되면 어찌할 것입니까?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6월 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다.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6월 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그래 임하여 이르기라. 무릇 재변을 어느 일의 반응이라고 적실하게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맹후를 배출하고 재현을 기양 보냈으니 천재를 부를 수 있는 일이다. 요사이 가문 징조가 심한 것도 반드시 불러들인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며 참참한 김구가 아뢰기라. 오직 자신의 마음이 성실해야 하기에 달린 것이니 군신을 접하거나 궁중에 있을 때 안과 박이 한결같게 할 뿐이요 딴 데서 구할 것이 없습니다. 백성이 줄이고 공공한 것은 천재가 번갈아 생겨 연사가 풍년들지 않기 때문인데 이래서 원통이 하는 것은 기운이 응결되어 재변이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래 임용된 사람이 절반은 청거된 사람인데 신이 덕건대 이들이 백성에게 임하여 모든 시행하는 일이 모두 범상한 사람들과는 다르므로 백성이 혜택을 입는다 하니 이들은 모두 군현에 임용한다며 백성의 곤궁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현명한 사람을 추천하는 일은 대신에게 달렸으니 대신이 극력 구하여 첨가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또 천과한 사람들은 지금 이미 임명하였으니 그 나머지 이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전조가 또한 옳은지기 듣고 보아 임명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또한 예로 대우하지 말고 혹 유품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지만 추천받은 사람들은 만약 참봉으로 삼는다면 어찌 능히 자신의 포부를 펴겠는가 하며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그들이 하는 것을 보아 올리는 것이 가합니다. 비록 청거받았더라도 모두 갑자기 올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군은 아뢰기를 대신이 세세한 일까지 모두 총괄할 수는 없습니다. 상께서 대신 대우에 또한 성의를 다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이미 위임했다면 현명 여부를 헤아릴 것 없이 공경하고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조정조에서는 대신을 매우 중하게 대우하여 병이 나면 문병가는 사자가 길에 잇따랐습니다. 대저 대신 대우는 규례에 구애받을 것이 없이 일이 있으면 소대하여 마땅히 한 가정에 큰 종 부리듯이 하셔야 합니다. 하고 용계는 아뢰기를 확실하게 그의 현명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하고 지평 조우는 아뢰기를 외방의 훈도는 그의 적임자가 아닌데다가 또한 자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히 교화에 하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근자에 추천받은 사람이 매우 많아 모두 예조에 기록되어 있으니 각 고을 교관을 미리 일일이 이들로 임명할 수는 없지만 만일 큰 부나 큰 군에 임용한다면 가하다고 여깁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큰 현자는 아니더라도 역시 한골의 주왕을 받는 사람들이니 취재 여부에 구애하지 않고 임용해도 되고 만일 그런 소임에 나아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관찰사에게 가서 하여 직에 나아가도록 권면하게 한다면 반드시 그 소임에 나아갈 것이며 또한 그 시료의 정도를 보아 들어는 참봉, 들어는 직장으로 재배하여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외방 학교가 점차 볼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용계는 아뢰기를 이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혼도의 소임이 지극히 선하기 때문에 생원 진사들로 오히려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희망하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지금의 훈도가 모두 이런 사람들입니다. 청거된 사람이 비록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더러 배우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이런 사람은 가르치기를 못합니다. 또한 외방의 수령도 오히려 다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훈도이겠습니까? 비록 일일이 가려서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큰 주 9년에는 가려서 보냄이 가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6월 4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6월 4일 병인 네 번째 기사 도승지 정충량을 보내어 영의정 전광필의 문병을 하도록 하고 이어 전교하였다. 병중에 어찌 먹고 싶은 것이 없겠는가 물어보아 계속해서 보내주라.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6월 4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전라도 광주 등 18고을의 지진이 일다.
중조 7월 36권 중종 14년 6월 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듣건대 달적들이 중국 사람을 사로잡아갔다고 한다. 만일 우리나라 병력이 보강하다면 마땅히 그들이 돌아오는 길을 끊어야 하는데 지금 이미 그렇게 못했으나 또한 태연이 있을 수 없으니 우선 엄중한 말로 깨우치면 어떨까 하며 지사 이 계명이 아르기를 비인들이 돈을 찾다가 불시에 오게 되는데 어떻게 미리 그들이 올 것을 알고 대비할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인들이 지금 바이어로 중국에서 도둑질을 하여 이득을 보았으니 만일 이득 본 것이 다 되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하며 계명이 아르기를 동팔참이 모두 침몰되고 나면 우리나라가 장차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지금 조치를 잘못하면 변방에 사단이 생기게 되면 더욱 불가하다. 하며 계명이 아르기를 비록 많이 잡지 못하더라도 중국을 높이는 의리에는 맞게 되나 도리어 우리나라에 변방 사단이 생기게 된다면 심히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6건 중종 14년 6월 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영관을 소대하다. 중조실록 36건 중종 14년 6월 5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형조판서 김정이 차자를 올려 사직하자 그 차자를 대신들에게 보이도록 하니 정광필이 아뢰기를 상께서 만일 정이 그 직에 합당함을 분명히 아신다면 스스로 사양하는 것 때문에 채직을 윤호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신용계 안당이 아뢰기를 정은 인물이 정대하 인망이 중한데 어찌 육경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정을 불러 말해주도록 하였다.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6월 5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충청도 정산, 연산, 연기, 진점, 회덕의 지진이 있어 집이 흔들흔들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6월 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6월 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전라도 원자사 김안국이 배사하니 상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전라도는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도둑이 지금 백성의 폐해가 되고 있으니 모름지기 절도사 의논해서 조처하고 또 학교는 풍화와 교화에 관계되는 것이니 마땅히 힘을 다하라 하며 안국이 아뢰기를 마음과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조중에 사람이 모자라 경이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다만 전라도는 매우 크므로 경이 전일 경상도를 안찰할 적에 크게 힘을 써서 백성이 혜택을 입었기에 이번에 또 이 도를 경에게 맡긴 것이니 경이 힘을 써야 할 것이다. 힘쓸 일은 교화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교화가 시행되면 도둑도 감화되어 양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안국이 아뢰기를 교화는 반드시 몸으로 설선해야 하므로 신과 같이 우매하고 용렬한 사람은 진실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다만 지금 성상께서 바야흐로 교화를 일으키시니 신이 성상의 덕을 힘입어 만분의 하나의 효과라도 나타내게 되기를 바라려고 합니다 하고 이어 외방에 있는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 남의 스승될 만한 사람은 취지하는 법에 구애하지 말고 훈도 교수로 차임하되 그 중에 특이한 공적이 있는 사람들은 올려서 사용할 것과 재언을 많이 쌓아 관계 용수로 할 것과 또한 질이 산 근처의 광막한 땅에 이민할 것을 청하니 정부에 의논하도록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6월 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속통감을 진강하였는데 제가 부응하자 단원길이 즉위하였다는 대문에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이때 일찍 태자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일찍 태자를 세운다면 어찌 이런 패단이 있었겠는가 하며 동지사 조광조가 아뢰기를 세자 책봉에 연한이 있는 것입니까? 신은 조종조에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7세에는 의례 책봉하는 법이다. 또한 이 시절의 원자 교양이 지극히 중요하여 어려서부터 교양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니 대신들이 힘써야 한다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상상께서 본부가 이러하시니 곧 종사 만세의 복인데 다만 대신들이 자주 왕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동궁의 요속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보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어찌 한가 대신들 뿐이겠습니까? 홍문관 관원은 비록 나이 젊은 사람일지라도 가서 모시며 덕성을 함량 보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대신이라도 다 현명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만약 하나라도 사특한 사람이 그 사이에 끼게 된다면 비록 원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해독이 적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홍문관 관원으로 하여금 그 곁에 가서 모시면서 원자에게 현명한 사대부 접하는 도리를 알게 한다면 뒷날 세자가 되었을 적에 자연히 바른 선비들을 꺼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이 비록 들어가서 모신다 하더라도 한가 곡진하게 예절만 행하려 하고 경기하여 가르치는 도움이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의 대신 중에 주공 같은 사람을 얻기가 어찌 쉽겠습니까? 대신이 원자에게 배일 때 잘못이 있음을 보게 되면 마땅히 경계하여 책망하여 더러는 한 가정의 늙은 종이 아이를 안아 주듯이 해야 하는데 신이 덕건대 대신이 비록 간다 하더라도 반나절을 모시지 못한다 하니 이제는 모름지기 듣는 것이나 보는 것을 모두 바르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헌문관간은이 왕래하는 것도 또한 가하고 동궁의 요속은 머지않아 자임하겠는데 만일 대신들이 힘들이어 교도하여 더러는 반나절 더러는 온종일을 같이 있으면 비록 나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또한 될 것이다. 광조가 지금 우려하는 바는 이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보도하는 설비를 걱정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만세의 복을 쌓을 시초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며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원자가 천품이 총명하여 학문에 있어 반드시 능하지 못한 바가 없을 것이니 마땅히 전후 좌우를 모두 바른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겨우 5세이므로 항시 오래 모실 수 없을 듯 합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항시 바른 사람이 가서 모시도록 하면 바른 사람을 꺼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요 대신이 직무를 버리고 날마다 가서 모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때때로 가더라도 홀로 예절만 다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더러는 교회하기도 하고 더러는 경계하여 책망하기도 하여 한가 왕래만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상께서도 세속 사례에 구애하지 말고 매양 전내로 불러들이시어 무릇 선을 착하게 여기고 악을 미워해야 하는 이치와 그 당시의 정사가 잘되고 잘못된 까닭을 또한 모두 순순히 말해주어 저절로 귀에 익히도록 한다면 자연이 혼도되어 점차로 변화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민간의 병폐와 고통도 또한 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다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귀에 젖고 눈에 익으면 저절로 버릇이 지혜와 잘하게 될 것이니 이는 동방만세의 복일 것입니다 하였다. 광조가 또 그래 임하여 아뢰기를 지금 국가에서 닦아 거행하는 일이 모두 선조에서 거행하지 않던 일이요 더러는 경장하는 것도 있는데 뒷날의 소인들이 만일 소수를 핑계삼아 모함하게 된다면 선량한 사람들이 반드시 씨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매우 좋은 말이니 소술이란 말로 큰 화를 만들어 낼 자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1, 2년간의 대간이 한 일은 모두 뒷날의 소인들이 구실 삼을 것이어서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한심스럽지만 우리나라에는 패단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가령 지금의 문소정과 연원전은 곧 원묘인데 신을 섬기기에 번독스럽고 민생에게 배가 있습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지만 성하게 고명하시어 사리를 환히 하시니 스스로 그르심을 아실 것입니다. 이는 세종께서 창건하신 것인데 잃어본 다음에 더러는 사회에 밟지 못하신다합니다. 능 묘의 상망 제사와 문소 연은 두 전의 삼시 제사는 한가 시끄럽기만 할 뿐 신을 섬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신등의 말이 좋기 성상의 뜻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이지만 지극한 다스림을 보려고 한다면 이를 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신은 예 아닌 제사를 흠양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는 바로 여자들이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니 모름지기 상상께서 유명의 이치를 살피셔 단연코 개혁하신다면 곧 만세의 공론에 맞고 민생의 복이 될 것입니다. 비록 세종께서라도 만일 지금 같은 때라면 반드시 창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고 참창간 김군은 아뢰기를 식견있는 선비들의 의논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예적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특히 조종께서 우연히 하신 것이니 지금 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당은 아뢰기를 창시하신 뜻을 신이 미처 잘 알지 못하나 늘 세종조에 창건한 것이라 여겼었는데 요사이 춘추관이 실록을서 고찰하건대 태종조에 문소전에 제사한 일이 있으니 어느 때 창건하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종조의 일을 경솔하게 고치기를 의논할 수는 없지만 삼시 제사를 바치기는 매우 번거로워 겨우 철상했다가 도로 차리게 되니
비록 옹인 선부라 한들 날마다 되풀이하는 것을 어찌 능히 한결같이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말하는 사람이 과연 많기는 하나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6월 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조광이 나아가다 시간간 한층이 아르기라 요사이 이를 의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허리망당한 것을 중도에 맞는 것이라고 여기는데 이는 점차로 쇠퇴해질 조짐이니 전하께서 마땅히 아셔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무릇 이를 과격하게 시행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소재의 마개함이 속기중한 것입니다. 세월은 쉬이 가는데 인생이 20 전에는 곧 아이들 마음이고 40 이후에는 혈기가 점차 쇠약해져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단지 30 무렵이니 일하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6월 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경영관을 소대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적에는 사우가의 도리가 있었는데 우세는 사우의 도리가 없다 하며 검토관 안처함이 아뢰기를 대저 사람은 사우가 있은 후에야 덕을 성취하게 됩니다. 지금 덕건대 김식이 대의사성이 된 뒤로 유생들이 학궁에 많이 모인다 하니 배우는 사람들이 식을 스승 삼으려 한지 오래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매양 사람을 가리어 사장의 직을 맡기고 싶으면서도 이때까지 사람을 구독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식을 구독하여 맡겼으니 나중에는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며 처함이 아뢰기를 먼데 사람들이 장차 오게 될 것이니 이러 본다면 원점으로 모이게 할 수도 없고 자연히 모이게 되는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사학의 도리가 오래 폐치되었고 또한 사향 사례를 거행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하며 시간간 한층이 아뢰기를 사후의 도리가 방치된 지 오래인데 근래에 상상께서 유의하시기 때문에 아래의 선비된 사람들이 전보다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일반 사람과 다르게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게 여겨 비웃고 또한 따라서 해방하는데 지금 상상께서 만일 분명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을 보인다면 아랫사람들이 또한 동요하지 않을 것이나 상상께서 만일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비록 뜻이 있는 사람이라도 마침내 성취되지 못할 것이니 조정에서 규모를 크게 보인 다음에야 그의 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향사례는 외방의 유관 중에 들어 길잡이하는 사람이 있으나 인심이 이미 시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매양 곁에서 보는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므로 드디어 따라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대범 향사례의 근본의 이는 읍양하는 속에 있는 것이니 모두 학술의 근본입니다. 근자에 창거받은 사람에게 별시 보이는 것을 처음에는 모두 편리하지 못하게 여겼었는데 생상께서 예의하여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무릇 사람들이 집에서 고을에서 나라로 알려져 그 사람이 소행을 고을과 나라가 모두 알고 나서 청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라야 집에서 닦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고 나아가서는 고을과 나라가 알게 되는 것이요. 비록 유자라 하더라도 단지 장구나 왜곡, 행동이 형편없는 사람은 역시 과거하여 나온 사람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거는 후세에 부득이하여 하는 일이고 옛적에는 향거 이선의 법이 있었다. 지금 어디엇이 향약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가 하며 처함이 아뢰기를 요사이 듣건대 논의하는 사람들이 서울은 왕의 본고장이므로 향약을 시행할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서울 백성이 떼거리로 모여서 언약하기를 착하지 못한 일은 나라에서 금하는 법이 있으니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본다면 향약은 매우 좋은 것이니 외방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시행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를 범한 자는 할 수 없이 죄 주는 것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 향중에서 자발적으로 통솔하며 권면한다면 형벌이 따라서 적어질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는 향약을 법으로 시행하게 하여도 안 되고 또한 금지해서도 안 된다. 소학의 글은 매우 많아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하다. 함에 충이 이르기를 서사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처함이 아뢰기를 조정에 있는 사람들의 복색이 각각 달라 상참과 조참 같은 때는 반드시 시복을 입고 경년에 평상복을 입는데 그렇게 하는 본인은 알 수 없지만 오전에 입시할 적에는 순색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충은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는 당상은 모두 비일을 입고 당하는 모두 검은색을 입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모두 검은색을 입지는 못하더라도 마땅히 순색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설사 설치와 복색 개정에 대한 가부를 대신들과 의논해야 하겠다 하였다. 비의는 붉은 옷을 말한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6월 8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충청도 대흥현의 민가에서 발이 6달린 암송아지가 생겼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6월 8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사직단 종묘 저자도에 비를 빌도록 하되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6월 9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경영관을 소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점을 주는 법은 학생들이 학궁에 모이게 하려는 것이나 법으로서 몰아세워서는 안 되고 현명한 사장이 있게 되며 자연히 학궁에 나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인데 이제는 대사성을 잘 가려서 맡기게 되었다 하며 설경 경세인이 아뢰기를 유생들이 헌무하는 사람은 학식이 있고 또한 덕이 있어서이니 한갓 글만 잘하는 사람을 들 수가 없고 비록 덕행이 있다 하더라도 학문을 알지 못하면 또한 반드시 가지 않으려 하는데 지금의 대사성은 이 두 가지를 갖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고 시간간 이청은 아뢰기를 지금은 유자들이 전보다 크게 달라져 비록 부지런히 독서는 하지 않는다 하여도 마음을 쓰면 크게 고쳤으니 상상께서 능히 교육하는 방법에 성의를 다하신다면 대현과 군자가 그 속에서 나오지 않을지 어찌 알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6월 9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대선 저우광조 등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전하께서 학문이 이미 청납해야 할 일에 밝으시어 조금도 의위하실 우려는 없지만 취택할 점에 있어 스스로 살펴서 처리하며 전고하시지 못하여 비록 환히 결단하여 쾌하게 받아들일 일인데도 오히려 억지로 구차하게 따르는 형적이 있으신데 형적이 나타나는 때는 두려울 조짐이 생기고 조짐이 이루어지면 회의가 일게 되는 법이니 두려울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간이 한 가지 일을 논란하고 한 사람을 논박하는 것이고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전하께서 을에 윤허를 지체하여 세월이 오래 쌓여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야 따르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여 정당한 논을 거부하기도 하시니 이 한 기색만 갖는 것도 또한 남을 거부하게 되는 것인데 더구나 일되어진 형적이 덮을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러므로 출퇴하고 진퇴시키는 점에 아래에서 의단이 생겨 모두들 이는 본래 전하의 뜻이 아니라 실제는 대간의 말에 강박되어 억지로 따른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로 말미암아 군중의 심정이 거슬리고 사특한 의논이 비등하여 공론이 밟지 못하고 조정의 기강이 엄숙하지 못하므로 추향이 안정되지 못하고 사기가 떨치지 못하여 다스리기 바란 지가 오래인데도 다스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 때문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신등이 형적과 조짐에 대한 소견이 있어 일찍이 미리부터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오니 전하께서도 마땅히 두렵게 여기며 반성하시고 넓은 아량으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기를 힘쓰고 위하는 병폐를 극복하여 제거하시면 대관들도 또한 마땅히 이를 기우게 하고 사람 논박하기를 자세히 살피고 신증을 거듭해서 각기 도리를 다해 상하가 서로 믿어지게 한다면 공론이 확립되고 조정의 기강이 엄숙해져 덕택이 펴지고 다스리는 교화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범 대간이 논하는 일은 유난할 것이 없으나 상하의 사이에 서로 믿음에서 더러 유난함은 대간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부를 다지려는 것이다 하였다. 의위는 어물하는 것이다. 정고는 바른 길을 고수하는 것이고 이는 자존심이 많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6월 9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대신이 복색을 일체로 하는 것과 서사 설치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여 아뢰기를 흑색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어서 항시 입을 수가 없고
상참, 조참과 배사 때에 반드시 시복 차림으로 뵙는 것은 예문에 따라 뵙는 것입니다. 경연에서 조정조로부터 반드시 평상복을 입었었는데 이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니 필시 서로 친근하게 대하라는 도리일 것입니다. 서사는 매우 좋은 일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친구가 같지 않아 하기가 또한 어려우니 억지로 할 것은 없고 만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검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화 36권 중종 14년 6월 9일 심리 네 번째 기사 이항을 경상 좌도 관찰사로 문근을 경상 우도 관찰사로 김인손을 사헌부 장려 김대유를 사관은 정은으로 삼았다. 중조실화 36권 중종 14년 6월 9일 심리 다섯 번째 기사 중추부사 김은기의 줄기 사시는 논한다. 은기는 사람됨이 단정하고 묵직하며 박학하여 천문지리 산수의 학문을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동방의 성인이라 하였는데 정성이 되었으나 공로와 명성이 그전의 민망보다 떨어졌었다. 진조실화 36권 중종 14년 6월 9일 심리 여섯 번째 기사 이날 저녁에 경상도 경주부에 천변이 있었다. 초저녁에는 달빛이 매우 밝다가 저녁에는 조금씩 구름이 생기며 구름 사이에서 번개 같은 빛이 비치는데 번개가 아니라 불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공중에 가득히 화살이 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유성이 돌연히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적사가 노는 것 같기도 하고 불티가 흩날리는 것 같기도 하며 들에는 당긴 활처럼 구부정하기도 하고 갈라진 채고와 같아 오만 가지로 변하며 곧 나타났다 곧 없어졌다 하되 서로 달리고 급히 쫓아가는 듯하고 번갈아 발동하고 교대로 나타나는 듯하여 연속 끊이지 않았다. 대체로 포를 쏘는 모양 같았는데 광채가 매우 번쩍번쩍하여 깊은 밤까지 빛이었고 서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동북쪽으로 향하다가 삼경이 되어서 없어졌는데 관찰사 부윤 김안로의 보고에 따라 계문하였다. 적사는 빛깔이 붉은 용을 말하고 채고는 구부정한 비녀를 말한다. 진조실화 36권 중종 14년 6월 9일 신미 일곱 번째 기사 평안도 관계부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히고 오리알만한 큰 우박이 내렸다. 진조실화 36권 중종 14년 6월 1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김은기의 부고가 오자 전교하였다. 병이 위독한 줄 몰랐었는데 지금 갑자기 부고를 바꿔보니 놀라움과 슬픔을 견디지 못하겠다. 부이를 한결같이 성이한의 이해에 의해하라. 진조실화 36권 중종 14년 6월 1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신용계 안당 이장고 신상 이자가 추천받은 사람들을 교수 훈도로 자수하되 취재하는 법에 구애받지 않기로 하는 일에 관하여 의논드리기를 근래 학교가 쇠퇴하여 폐가 장차 구제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추천받아 선발된 사람들은 교수와 훈도로 자수하면 합당할 듯합니다. 다만 청렴하게 몸을 닫고 근신하게 자신을 신직하여 비록 한고을에 소문이 났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혹 학문이 모자란 사람이 없지 않아 일체로 차이마에 보낼 수는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그 중에서 사장이 될 만한 사람을 가려 차이마에 보내되 현저한 효과가 있게 되며 그 사람의 재능과 기국에 따라 임용하여 권장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또 재언을 많이 쌓아 관계 용수로 하여금 이 일에 관하여 의논드리기를 재언을 쌓아 관계함은 농사일에 중요한 것이니 마땅히 수축해야 합니다. 다만 재언 쌓을 곳을 파느라 백성의 정전을 망치게 되면 바칠 일은 백성에게 충당하여 보상해 줄 방도가 없어 원상과 폐단이 또한 적지 않을까 싶으니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수리가 기묘한지를 살피고 아울러 벌이게 될 밭 주인의 정원을 물어서 계문하도록 한 뒤에 다시 의논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또 비어있는 땅에 이민하는 일에 관하여 의논드리기를 경상 좌도에는 황무지가 많고 전라도 지리산 근처에는 빈 땅이 많아 범죄자를 이주시키면 땅의 생리를 방치하지 않으려는 것이니 시행할 만한 계책인 듯합니다.
다만 한 지경 안에 백성이 거주가 되기도 하고 빈대로 있기도 하면 특히 전라도만이 아니라 각도가 다 그리하여 만일 죄의 경중을 헤아려 따로 법조문을 세워 유배에 해당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옮기도록 한다면 그 땅에 안정된 백성들이 소동하게 될까 싶으니 주수 뒤에 하삼도 관찰사로 하여금 죄가 인민시켜야 할 사람과 함께 경작할 만한 땅을 헤아려 가부를 살펴서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함이었다 하리까. 이 이상은 이만국이 배사할 때 아랜 것이다 하고 또 역을 합치는 가부에 관하여 드리기를 대여섯 역을 한 도로 만들어 찰방을 하나만 두면 인원이 남아 돌아 배단이 크므로 합병함이 편리할 듯하나 지금 각도 관찰사의 기본을 보건대 합병은 정원이 아닙니다. 연혁은 중한 일이어서 마땅히 백성의 정원들에 해야 하는데 민정이 이러하니 그대로 두고 합병하지 않음이 어떠하리까 하고 또 내금위의 이 일에 관하여 의논드리기를 현재 취소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재시험을 허용하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으니 진실로 경솔하게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근래 병조가 내금위의 가예차 수요가 쓸데없이 많으나 이의 없이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가예차가 다 되기까지는 기일을 삼아 재시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니지 영구히 재시험하는 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니 가예차가 다 없어진 다음에는 대전에 의해 전대로 시행함이었다 하리까 하고 또 당 약재의 무역 가격을 시장 가격에 준하는 일에 관하여 의논드리기를 풍년이나 흉년을 막론하고 면포 한 필이면 쌀 7두씩 하는 법이 속록에 실려 있으니 경솔하게 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면포값은 천하고 약재값은 비싸나 3배나 되거나 1배가 되는 등의 이 일은 당초부터 법에 의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높고 과중한 듯하니 바라건대 회사로 하여금 짐작해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이었다 하리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